네, EBS 명의 출연했었어요. 명의면 그 의사 중에서도 진짜 의사만 나온다는 그 방송 맞나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떤가요? 네. 네. 네, 제가 건강검진할 때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통스러운 대장 내시경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 교수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똑똑하게 건강검진 받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양은솔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미뤄왔던 게 건강 체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을 때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검진을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건강검진과 관련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똑똑하게 받는 법,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영민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계시는 일산병원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지난 2000년 3월 건강보험 모델병원 그리고 공공의료 중심병원을 목적으로 개원했고 연간 무려 12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찾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맞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그럼요. 사회자의 기본 자세죠.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방송에도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송에 나오셨을까요? 네, EBS 명의 출연했었어요. 명의면 그 의사 중에서도 진짜 의사만 나온다는 그 방송 맞나요? 근데 뭐 팩트이긴 한데 뭐 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팩트를 이용한 자기 PR 잘 들었고요. 그럼 명의 박영민 교수님과 함께 똑똑하게 건강검진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건강검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뭔가 아픈 곳이 없는지 좀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아주 질문이 쉬웠죠? 네. 네, 여기에 저는 이제 미리라는 단어를 좀 추가해서 건강을 미리 검진한 것이 건강검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하면 다들 이상이 나올까봐 사실 긴장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실 이제 검진을 또 미루게 되는데, 건강검진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받는 게 진짜 올바른 건강검진인 거죠. 아프지 않을 때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항상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자고 말씀을 드리면 아픈 데가 없다고 거절하시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명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아프기 전에, 아플 데가 없을 때 받는 게 건강검진이다 라고 하시는 걸 전달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의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는 좀 살짝 빼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교수님과 함께 건강검진에 관련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떤가요? 네. 네. 다시 해볼까요? 아니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직 사실 20대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고 저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네. 젊은 나이에도 건강에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보통 나이대별로 이제 건강을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영아들이 받는 영유아 검진 있는 것만 봐도 젊은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좀 쏙 들어가게 되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유아들도 받는 검진인데 제가 뭐라고 또 네. 건강에 이렇게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대별로 챙겨야 할 건강 검진들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10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를 뭐 조기에 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해 볼 수도 있고요. 저희 병원도 이제 스크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성장 검사라고 해서 다면적 인성 검사, 성장판 검사를 실시해요. 그렇군요. 사실 10대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대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젊음을 잘 유지하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국가검진의 경우에 20대부터 이제 기본 검진들이 진행이 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직장에서 또 뭐 검진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뭐 계약을 통해서 어떤 지정된 곳에서 검진을 받잖아요. 이처럼 이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사유자님은 20대신데 이렇게 자궁경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국가검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도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분들은 20대부터 1, 2년에 한 번씩 자궁건강 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국가검진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게는 또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30대에서 갑상선 암이나 유방암 발병률이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2, 3년에 한 번씩 갑상선 초음파나 유방 초음파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검진이나 직장에서 검진을 또 받게 된다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검사 중에서 빠진 항목을 확인해서 이 부분만 추가로 받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자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남성분들은 의외로 이 가족력이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좋지 않은 습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주위만 봐도 근데 운동 안 하고 회사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또 흡연하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에 과음하고 또 수면도 부족하고 뭐 그런 습관들이죠. 건강에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실 가깝게는 저희 아빠부터 또 아. 친한 남자인 친구들까지 정말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 발병률이 높은 게 사실인가요? 네, 남성들이 좀 더 취약합니다. 발병률이 높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는 폐경 전까지 여성 호르몬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경된 여성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회자님도 젊다고 네. 자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네. 쉽지가 않은데 저도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분들까지 받으면 좋을 검사들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40대 하면 이제 우리가 중년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때부터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50대는 남녀 모두 이제 소위 말해서 꺾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몸의 변화가 질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좀 보면 폐경으로 인한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면 좋고요. 또 남성분들은 그런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발생들이 굉장히 증가해서 그런 관련 검사들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60대로 넘어가면 이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50대 검사 내용들과 더불어서 우리 기억력 저하나 치매와 같은 이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들을 좀 조기 발견해서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70대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수명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더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이 이제 나이대별로 그래도 기본적인 항목들을 잘 챙겨주기는 하지만 사실 뭐 예를 들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실시하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늦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또 뭐 가족력이나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국가검진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검진이나 또 직장에서 검진을 받을 때 나한테 필요한 검사를 좀 추가해서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요. 본인의 건강은 또 본인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꼼꼼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과 관련된 두 번째 오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큰 병원에서 해라? 요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지금 O도 아닌 X도 아닌 네. 중간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에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큰 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또 큰 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렴한 가격에 좀 많은 검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고급 어떤 의료 장비 아니면 또 무조건 많은 검사 이런 것보다는 전문 인력이 검진을 해주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검진 결과를 좀 외부에 이렇게 판독을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계시는 일산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일산병원 검진센터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들이 검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초음파를 볼 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질병을 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못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하시게 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보시기 때문에 거의 놓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곳을 좀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와 같은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규모 있는 병원을 고르시는 거라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건강검진을 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건강검진할 때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과에 대한 통보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측면인데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검진을 하게 되면 검사 후에 이제 결과를 서면으로 이렇게 책자로 통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검자들은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챙겨주는 곳으로 가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교수님, 제가 일산병원까지 가면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있는 이제 일산병원 같은 경우엔 뭐 제가 속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후 관리가 참 잘 돼 있거든요. 종합 검진 후에 이제 고위험 질환이 발견되면 이제 수검자한테 연락을 해서 일산병원 내 진료과로 최대한 외래진료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종합검진 후에 뭐 경과 관찰이나 재검을 필요한 수검자들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어떻게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치료만큼이나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선생님들과 연계가 된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 알려주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게 검사 결과잖아요. 검사를 제가 해놓고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부분 같은데 일산병원처럼 결과 상담을 직접 해주시는 게 뭔가 챙김받는 느낌도 들면서 나도 내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MZ들은 진정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MZ분들 일산병원으로 오십시오. 네, 갑자기 이러시니까 조금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라고 들어주셨는데 얼핏 생각해보면
검사를 뭐 이곳저곳 많이 해보면 많은 부위를 검진하게 되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건강검진을 마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밀하게 보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또 MRI, CT 막 찍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건강검진의 항목이란 것은 그 사람의 나이, 그다음에 위험 요인, 뭐 그 전에 검진력을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검진센터에서는 기본 검사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요한 검사들을 좀 챙기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흡연과 같은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걸리는 부분만 더 챙겨서 검사하시면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나 뭐 가족력, 생활 습관들 것들을 생각해서 패키지 검진을 활용하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검진 전에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검사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대장 내시경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수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사실 주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받냐 안 받냐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맛없는 약을 먹고 또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있는데 저도 한 번 경험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교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걸까요? 사실 저도 해봤지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정말 불편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직접 장을 보니까 정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힘들지 않은, 부담이 없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장암 보조 진단 검사인데요. 집에서 이제 체변을 해서 기관으로 보내게 되면 대변 안의 DNA를 분석해서 용종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다라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검사는 내가 특별한 위험은 없는데 장 청소가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또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검사를 대처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런 검사 외에도 일산병원은 수감자들이 좀 편리하고 좀 정확하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요. 내시경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산병원은 위 대장 내시경을 검사할 때 실시간으로 AI가 함께 좀 영상을 분석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진과 같이 체크해 주니까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죠. 와, 전문 의료진과 더불어 AI까지 이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 외에도 혈당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 검사, 그리고 이제 부정맥을 좀 정확하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등 좀 정확하고 편리한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검사도 쉬워졌고 부담도 조금 줄었으니까 제때 병원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조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곤 했었는데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내 건강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던 하루였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이제 좀 똑똑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보험자 직영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이라서 뭐 시설이나 또 서비스질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 의료진들에게 좋은 첨단 장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산병원 박영민 교수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들과 궁금한 사항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건강한 건강검진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